네, 안녕하십니까. 코인인사이드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는 제가 이번 미국 정부 변경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크립토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전제 조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이 될 거라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달러입니다. 약달러가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약달러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달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수출할 때 너무 불리하다, 지금은. 달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에 더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캠프에서 화폐전쟁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타국한테 자국의 통화가치를 변경하도록 압박해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약 1,400원 정도 하죠. 예전에는 1,100원이었습니다. 자, 원달러가 1,400원까지 올라갔으면 이거는 원화가 약해진 겁니까? 아니면 강해진 겁니까? 약해진 거죠. 원화가 더 약해졌기 때문에 1달러를 사는데 원래는 1,100원이면 되는데 이젠 1,400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화가 약해졌는데 원화가 약해지면 어떤 곳에 좋을까요? 한국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좋죠. 그래서 지금 기아 현대차가 굉장히 해외에서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통화 가치를 강세로 바꾸라고 압박을 하면 어떤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좋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바뀌면 한국 입장에서는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한국이 수출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화가 지나치게 경제 상황에 비해서 강세로 바뀌면 한국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환율을 여러 국가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환율을 올려서 미국 달러 가치를 절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n-US의 미국채 매수,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미국채를 매수하면서 이제 외환보유고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달러가 약세를 하는 흐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또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사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도 더 강세로 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세율도 지금 자꾸 건듭니다. 이제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1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세를 높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관세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에서 점점점 더 흑자로 돌아서게 되죠. 그렇게 되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약달러와 전혀 정반대의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미중 갈등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과거 2018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달러가 강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관세를 건드리고 무역을 건드리고 이렇게 되면 달러는 자꾸 강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중앙일보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달러를 계속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공약들과 모순이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우리는 큰 통화 문제를 안고 있다, 뭐 이러면서 엔화, 위안화 이런 데가 너무 이제 약해서 이제 강세로 바꿔라 말은 하는데 사실 이게 말로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정책들도 다 강달러를 바라보는 정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 약세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달러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구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NH투자증권 쪽도 이야기를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던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을 오히려 키워가지고 상대적으로 달러를 더 약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금과 디지털 자산이 더욱더 부상을 하기 때문에 뭐 엔화가 지금 대표적인 안전화 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의 지위를 약화시켜서 달러를 더 공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강달러 정책을 펼칠 때 이 디지털 자산을 키우는 거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약달러로 바꾸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저는 계속해서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고요. 또 뭐가 있냐면 특정 국가를 밀어주거나 특정 화폐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주식 자산이랑 비교를 해서 뭐 상관계수도 뚜렷하지 않아서 아마도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4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 가상화폐 쪽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ETF의 AUM, 이제 총 ETF 규모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2024년 1월 11일에 아마 상장이 처음으로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펀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와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담고 있는 ETF 양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느낌상으로도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처음 상장을 한 날입니다. 요거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그래서 오히려 첫날에 하루 버티고 두 번째 날에 이제 실망 매물이 떨어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AUM이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쫙 하고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저께 밤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됐죠. 그러면서 1,470억 원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도 ET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진행이 됐고 아마 며칠 정도는 조금 혼조세를 보일 수는 있어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바로 늘어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순유입이 쫙 진행이 되기보다는 처음에는 속도가 조금 더딜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왔고 충분히 오랫동안 시장을 다졌기 때문에 ETF에 조금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좋게 되면 이더리움에서 파생되는 많은 알트코인들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 몇 개월간은 거의 비트코인 독주 체제였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 상당히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점차적으로 바뀌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도널드 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일요일 새벽 3시에 이렇게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좀 믿음직스럽죠, 이럴 때는. 하지만 만약에 안 될 거를 대비를 해야겠죠. 자, 미국의 민주당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외치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참여 조율 중이라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가상자산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이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크립토로 거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게 가능하지도 않겠냐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뭐 조율 중이라고는 했지만 뭐 안 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최종적으로 합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시장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거 2023년 1월부터 거의 1년 반 정도의 흐름인데, 보시면 솔라나나 스택스 같은 일부 코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이 한번 반전이 되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립토 쪽 계속 공부하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라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비트럼 그리고 스택스 같은 코인들을 조금씩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알트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일 생각이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계속 강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그 컨퍼런스를 앞두고 투자를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 있음을 염두하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